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다 같이 돌자 세계 한 바퀴. 네, 다 같이 돌자 세계 한 바퀴. 참 어딘가 떠나기 좋은 계절입니다. 자, 우리 유진 씨 오늘도 세계 여행 얘기해 줄 건데요.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귀로 듣는 세계 여행 다돌세 넘버 원 가이드 차유진입니다. 네, 날씨 꽤 쌀쌀해졌거든요. 그래도 뭐 여행은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계속 가야죠. 추울수록 떠나야 되거든요. 아, 추울수록 떠난다. 이번에 어디로 가나요? 네, 오늘은요 여행을 너무나 사랑하는 제가 사랑에 빠진 나라라고나 할까요? 사랑에 빠진 나라 많잖아. 네, 많이 빠졌는데 진짜 만약에 세 손가락 안에 꼽으라고 한다면 저 이 나라 꼽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바로 제가 사랑에 빠진 나라 포르투갈로 초대합니다. 그렇게 포르투갈에 사랑할 게 많아요. 너무 좋아요. 사실은 이 포르투갈을 저도 잘 몰랐고요. 네. 우리 생생님들도 유럽 여행 하시면 이탈리아, 프랑스 이렇게 유럽은 생각하시겠지만 나는 포르투갈을 가야지라고 이 여행 초보 때부터 생각하진 않으시거든요. 어렸을 때 저는 아는 언니가 포르투갈 학과를 다녀가지고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여행 가면 다음에 한번 꼭 가보고 싶다. 그쵸.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학과라는 것도 뭔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만큼 이 포르투갈 나라 자체가 좀 생소한데 워낙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근데 아직도 못 가봤어요. 가보시면 놀라십니다. 정말 놀라실 거예요. 우리 PD는 로또가 당첨되면 1등석을 타고 가고 싶은 나라가 포르투갈이라고 아까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래서 제가 맛집 리스트 딱 정리해 둘 테니까 당첨만 되십시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당첨만 되시면 바로 가실 수 있는 거죠. 그 멋지다고 하는 나라, 그렇지만 잘 모르는 나라. 네. 전 진짜 잘 모르는데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네요. 일단 제가 여러분 포르투갈 하면 어떻게 또 포르투갈 갈 생각했을까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계획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할 일이 없을 때 뭘 하나요? 휴대폰을 들여다보죠. 그래서 SNS 피드를 막 올려다 보는데 그 내리막길 쫙 내려가는 좁은 골목길에 노란 색깔 트램이 쫙 내려가고요. 그리고 그 내리막길 끝에 바다가 파랗게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보자마자 바로 누구신지도 모르는 그분의 계정에 들어가서 읽어봤죠. 읽어봤더니 이곳은 포르투갈의 리스본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캡처를 하고 나는 어떻게든 리스본을 가겠다. 포르투갈을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그때부터 막 인터넷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알아보다 보니까 훨씬 더 볼거리도 먹을거리도 할 것도 많더라고요. 그리고는 가게 되었습니다. 언제 갔었어요? 한 3년 정도 전에 갔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고 좀 약간 스포일러를 해드리자면 포르투갈에 가서 울었어요. 너무 좋아서? 좋아서 울었어요. 맞아. 우리 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다. 포르투갈 얘기. 그죠? 기억나시죠? 예. 다른 코너에서 우리가 토요일 날 얘기하면서 포르투갈 여행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보통 보니까 좀 특별한 나라 많이 가지 않는 여행지를 어떻게 가게 됐을 때 사진 한 장, 영상에 반해서 이렇게 떠나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특히나 이 포르투갈의 리스본은 이런 분들 많이 떠나시는데요. 리스본행 야간 열차라는 소설 그리고 또 동명의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책 읽고 리스본 가봐야지 하시는 분도 많다라고 하는데 저는 책은 읽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왠지 낯설면서도 더 궁금해지는 나라 포르투갈로 다 같이 떠나볼까요? Let's go!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을 받은 포르투갈 그 나라에 유진 씨,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이제부터? 일단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아시죠? 포르투갈에 대해서 여기는 여행지를 알고 나를 알면 여행이 더 재밌다. 이기 때문에 포르투갈 간단하게 소개 좀 드릴게요. 또 낯선 곳이기 때문에 포르투갈 기본 상식 빠밤. 빠밤 해야 돼요? 아니요. 제가 입으로 효과음을 넣은 거예요. 빠밤. 자, 일단 포르투갈 하면 이 15세기에서 16세기 대항해 시대 때 최강국에 올랐던 나라입니다. 나라가 크진 않아요. 그런데 이 포르투갈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포르투갈 나라의
오른쪽으로는 뭐 스페인 네. 그리고 뭐 유럽 국가들 다 강대국이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나갈 수가 없었대요. 네. 그리고 포르투갈의 왼쪽으로는 대서양이 있었는데 이 대서양으로밖에 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해로를 개척하게 되면서 강국의 지형적인 특성에 의해서 네, 된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한 90% 정도?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약간 크게요? 충청도 뺀 정도 크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포르투갈은 메인 여행지보다는 우리 스페인 여행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페인을 가는데 잠깐 들렸다 오기. 맞아요. 그런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계획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온리 포르투갈만 다녀왔고요. 네. 대만족을 했습니다. 온리 포르투갈. 네, 거리상으로 따지게 되면 한국에서 가장 먼 유럽 국가가 포르투갈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유럽 국가 중에 가장 멀어요? 멀어요. 그래서 지도를 왜 우리 지구본을 착 펼쳐보면 왼쪽 맨 끝에 이 포르투갈이 있고 오른쪽 맨 끝에 우리나라가 있는 느낌이라서 진짜 끝과 끝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직항으로 만약에 서울에서 가신다 그러면 14시간 전후지만 사실상 직항이 없어요. 와, 그럼 네. 엄청 오래 걸리는구나. 네, 맞아요. 가는 게 쉽지가 않네. 네, 보통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경유해서 네. 가시게 되는데 뭐 한 20시간 좀 넘게 길게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이 포르투갈의 수도는 리스본입니다. 언어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포르투갈어가 라틴어 기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망스어라는 그런 종류 중에 하나 언어인데 그래도 나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이 쓰이는 언어라고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다 보니까 영어로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시긴 해요. 네. 근데 우리가 또 해외여행 가실 때 유럽 가실 때는 소도시 작은 여행지가 매력 있잖아요. 매력적이죠. 그런 쪽으로 가면 또 포르투갈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기본 인사말 정도는 알아가시는 게 좋고요. 네. 알아가시면 여러분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좀 가장 많이 사용했던 몇 가지 말만 알려드릴게요. 네. 아침, 저녁, 인사, 점심까지 다 달라요. 하지만 구분 없이 할 수 있는 인사말로는 올라, 안녕. 올라는 좀 그래도 익숙한데. 네, 많이 쓰시죠. 이 스페니시 계열에서 많이 쓰는데 네. 올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올라. 우리가 항상 감사 표현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네. 특히 유럽에서는 웬만하면 그냥 무슨 일만 생기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셔야 되는데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싶으실 때는 좀 재밌어요. 오브리가도. 오브리가도. 근데 오브리가도. 이것만 외우시면 안 되고 네. 오브리가도, 오브리가다까지. 오브리가다. 네. 달라요, 둘이? 네, 만약에 남성분이실 경우에는 남성형인 오브리가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내가 하자가 여성분이시다라고 하시면 오브리가다. 그럼 우리는 오브리가다라고 해야 돼. 네, 오브리가다라고 해줘야지. 오브리가다 하면 이 친구가 좀 아는구나. 이런 게 어렵더라. 그쵸, 헷갈리죠. 여자 남자 다 다른 거 이런 그래서 거. 언어 중에. 저도 현지 갔었을 때 오브리가도라고 했다가 오브리가다라고 했다가 오브리가두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외국인이니까 네. 이해해 주시겠죠. 이해하십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 유럽에 가시게 되면 사실은 뭐 물 주세요 많이 하잖아요. 네. 물은 아구아, 아쿠아, 네, 아구아, 아구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와인은 전 처음 들어보는데 비뇨. 비뇨. 우리 비뇨 기깔 때 비뇨. 비뇨라고 해주시면 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포르투갈이 참 좋은 이유가 뭐냐면 네. 아름다운데요. 먹을 것도 많은데요. 네. 엄청 물가가 저렴해요. 아, 그래요? 스페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대비해서 포르투갈은 좀 가성비가 괜찮은가 보다. 제가 다녔던 유럽 국가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았고 실제로 우리나라 체감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돈 쓰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가장 물가도 저렴한 데다가 치안도 잘 돼 있는 나라라서 밤에 다니시기도 괜찮습니다. 괜찮다. 진짜 뭐 저렴하고요, 친절하고요, 치안도 잘 돼 있죠. 무엇보다 이 까면 깔수록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양파 같은 나라가 네. 포르투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행 좋아하고 사랑하는 유진 씨가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꼽은 포르투갈 네. 대만족하고 왔다고 하니까 이제 진짜 기대가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나요? 네, 먼저 도시를 돌아볼 텐데요. 첫 번째 포르투갈 추천 여행 도시는요. 트렘의 도시 리스본입니다. 트렘의 도시입니까? 네. 아는 게 없어가지고 리스본은 트렘의 도시예요. 이 리스본 그 사진 한 장, 그 반했다는 사진. 제가 그 SNS에서 사진을 보고 리스본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포르투갈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대학의 도시인 코임브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포르투에 가서 일을 하며 리스본에서 노년의 평생을 보내라.
그러면 이게 휴양을 할 수 있는 곳이란 얘기네요. 네,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네. 막 복잡한 도시 느낌보다는 수도이긴 하지만 정말 고즈넉하면서 그 옛것의 아름다움이 있는 트램도 되게 오래된 역사잖아요. 아니 근데 수도가 이렇게 좀 고즈넉하기가 쉽지 않지 않아요? 쉽지가 않죠. 포르투갈은 제가 느낀 전체적인 느낌이 도시도시한 느낌보다는 진짜 옛것을 그대로 가지고 온 세월의 흔적을 흔적이 담은 묻어나는. 나라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더 아름답고요. 네. 뭔가 시간 여행하는 기분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 리스본은요, 아테네 다음으로 유럽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수도입니다. 와, 그렇게 오래됐어요? 진짜 오래됐죠. 유럽 자체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아테네가 수도예요. 엄청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도시 곳곳에 빛바랜 노란색 건물들, 벽들이 좀 많이 낡아 있거든요. 근데 아시죠? 왜 우리나라에서 낡은 벽을 보면 낡았구나 생각 드는데 유럽 가서 보시면 빛바랜 저 세월의 흔적과 낭만들. 그런 거 있지. 네,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골목길이 되게 좁은데 그 사이사이를 트램이 노선이 많거든요. 네. 우리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 있는 것처럼 번호가 붙어서 각기 다니는 구역들이 달라요. 네. 이 트램을 타고 막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인상 깊어서인지 저에게 리스본은 노란 낡은 벽, 노란 트램, 노란색으로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는 여러분 또 이게 왜 다녀오시면 다녀온 티 내야 되잖아요. 네. 리스본 다녀왔다 하지 마세요. 리스보아 나 갔다 왔잖아. 거기는 리스보아라 그래요? 네, 포르투갈어로 리스본이라고 하지 않고 현지에서는 리스보아가 리스보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리스보아 다녀왔어라고 아무도 해주시는 못 거. 알아들을 텐데. 네. 여기서는. 리스보아가 어디야? 리스보아. 내가 다녀왔더니 좀 현지 말이 붙었네. 이렇게. 리스본을 리스보아라고 했네. 네,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일단 리스본은 멋지고 대단한 나라인데요. 1755년에 대지진과 또 해일까지도 겪었는데 그렇게 겪으면서 다시 세운 파란만장의 도시. 그리고 바다로 떠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부르던 애절한 노래인 파두가 시작된 도시. 네. 여러분 홍콩과 마카오 가시면 에그타르트 많이 사드시죠? 네. 이 에그타르트 원조의 도시. 아. 그리고 높은 언덕의 절경이 아름다운 7개 언덕의 도시 등등 수식어가 진짜 많은데요. 진짜 많네. 네, 이 수식어만 봐도 다채롭고 평화롭고 어떤 느낌인지 상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도시 대부분이 경사진 언덕을 따라 만들어져 있고요. 언덕길을 따라서 골목 구석구석을 노란 트램이 돌아다녀요. 네. 리스본이 트램의 도시로 유명하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28번 트램. 28번 트램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간 줄 짝짝. 짝짝. 28번 트램. 네, 28번. 자, 28번 트램은요. 트램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샛노란 외관이 예쁘고요. 그리고 나무로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또 객차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부에 들어가시면 모두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요. 막 창도 나무로 만든 그 호텔 목조 건물 마냥 네네. 이렇게 열려 있는데 진짜 이거 타고 밖에 보면서 다니면요. 과거로 돌아온 시간 여행한 듯한 옛날 시대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자체가 재미겠다. 자체 재밌고요. 그리고 심지어 편하지도 않아요. 나무로 만들고 오래됐다 보니까 불편해. 의자가 1인석이지만 앉으면 막 엉덩이가 삐쳐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낭만적이에요. 네. 일단 28번은요. 리스본의 일출 일못 스팟인 포르타스 두솔 전망대 여기도 가고요. 네. 그리고 스페인에서 대서양으로 흐르는 리스본의 상징인 테주강을 지나기도 합니다. 주요 관광지를 모두 경유할 뿐만 아니라 구시가지 골목골목을 많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친구예요. 네.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엄청 많은 노선입니다. 야, 이 관광객들은 꼭 이걸 타야 되네요. 네, 그래서 2번호를 타야 돼. 28번을. 경쟁이 있어요. 아. 네, 제적 꿀팁 알려드리자면 네네. 28번 트램이 시작하는 출발지 가시게 되면 사람 많겠네. 줄을 서 있어서 1시간 정도 줄을 서거나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약간 꼼수로 이 출발하는 메인 지역 말고 거기보다 한 칸 더 뒤로 가서 거기서부터 타고 와요. 그 전에? 네네네. 한 칸 전에 가가지고 네. 조금 걷긴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기다리지 않고 타실 수 있다는 꿀팁을. 출발지보다 그러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타는 출발지보다 한 칸 더 뒤로 가서. 그렇죠. 이게 네. 계속 뱅글뱅글 도는 노선이기 때문에 도는구나. 네, 그래서 한 칸 전에 가서 타시는 거 저도 다른 또 다녀오신 현명한 현자님의 블로그를 보고 네. 또 도움을 얻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트램은요, 딱 타시게 되면은 막 바람을 맞으시면서 좁은 골목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는데 진짜 여러분 생각보다 스릴이 있는 게요. 속도 느려요. 네. 근데 정말 좁은 골목을 올라가다 보니까 때로는 이 찻장이 담벼락에 집 담벼락에 붙는 듯한 그 느낌 들기도 하고요. 앞에서 막 그 승용차 작은 게 오잖아요. 네. 그럼 막 서로 막
멈춰가지고 칼치기 하듯이 막 이렇게 서로 비집고 가고. 아슬아슬하게. 네. 아. 그리고 또 현지 분들은 그냥 막 트램 다녀도 느리니까 네. 옆으로 지나다니고 건너다니고 하시거든요. 그래요? 네, 골목길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래도 되나 싶지만 대신 그렇기 때문에 마치 걸어 다니는 것처럼 골목의 숨결을 좀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러겠네요. 게 장점입니다. 이 리스본의 서쪽 테주 강변을 따라서 트램을 타고 가다가 이 벨랭 지구에 내리시는 것도 좋은데요. 벨랭 지구는 포르투갈 전성기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제로니무스 수도원, 벨랭탑, 발견 기념탑 등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벨랭탑 같은 경우에는 16세기 포르투갈 전성기에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 항로를 개척한 포르투갈의 항해자 바스코 다 가마가 네. 세계 일주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탑이라고 합니다. 이 벨랭탑에 올라가시면 태주강이 진짜 바다처럼 생겼거든요. 네. 넓게 펼쳐진 태주강을 한눈에 감상하실 수 있어요. 네, 벨랭지구. 네. 그리고 트램을 타고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서 가셔야 되는 곳은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알파마 지구인데요. 알파마 지구. 리스본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리스본이 대지진을 겪었다라고 했는데 네. 그때도 무너지지 않은 곳입니다. 네. 그래서 가보시면 이 아줄레주라고 해서 뭔가 타일에다가 파랑 색깔 물감으로 그림을 막 그렸다라고 해야 되나요? 보시면 이 느낌 바로 아실 건데 아줄레주로 꾸민 그 옛날의 집들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타일 위에 색색의 유약으로 다양한 문양을 그려 넣는 게 아줄레주인데요. 반질반질하게 닦인 돌이란 뜻이 아줄레주라고 해요. 이 스페인 그라나다의 알람브라 궁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알람브라 궁전을 방문했던 마누엘 1세가 이슬람 문양의 타일 모양을 보고 와 너무 예쁜데? 해서 자신의 궁전도 돌아와가지고 푸른 타일로 장식하면서 포르투갈에도 이 아줄레주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트램을 타고 알파마 지구 말 꼭대기에 내리시게 되면 높은 곳에 자리한 포르타스 두솔 전망대에 도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네. 여러분 JTBC의 비긴 어게인 2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세계를 돌면서 버스킹을 하는 네네네. 프로그램인데 이 버스킹을 했던 곳입니다. 비긴 어게인 2에서 버스킹을 했던 곳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곳만 골라서 버스킹을 하거든요. 네. 포르타스 두솔에 가시면 가게들이 많고 카페들도 많은데 진짜 가장 석양이 아름다운 곳으로 꼽히는 곳이거든요. 약간 해지기 전에 밝을 때쯤에 가셔서 널찍한 카페를 갑니다. 야외 테라스에 자리를 잡으신 후에 이 주황색 지붕들이 눈 아래로 펼쳐지고 가옥 너머로 태주강이 시원하게 내려다보이는 전경을 보시면서요. 잠깐 기다리시다가 노을이 지기 시작하면 노을을 배경 삼아서 와인 한 잔을 기울이세요. 상상만 해도 너무 좋다. 영화 그 자체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드실 겁니다. 강추드릴게요. 좋네요. 일몰 촥 보면서. 자, 지금 리스본 우리 트램 타고 두솔 전망대까지 왔습니다. 오늘 리스본 얘기 계속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4부에서도 계속 어디 가지 마시고 지켜주세요. 노래는요. 리스본에서 녹음된 비긴 어게인 25, 21 김유나 이성규 그때 그 느낌 다시 떠올리면서 들어봐요. 꽃이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너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네 영원할 줄 알았던 25, 21 다 같이 돌자 세계 한 바퀴. 와, 우리는 지금 리스본에 와 있습니다.
자, 포르투갈 여행 리스본 첫 도시로 지금 리스본을 여행하고 있는데 트램만 탔는데도 벌써 리스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네. 너무 좋죠. 우리 계속 리스본 얘기 나누는 거죠? 네, 리스본 계속 소개드리겠습니다. 28번 트램 기억하시죠? 네. 포르타 두솔 전망대에서 리스본의 노을과 함께 와인과 함께 낭만을 느끼셨는데 이번엔 좀 반대로 리스본의 생생함을 느끼러 떠나보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네, 리스본의 대표 전통시장인 히베이라 시장으로 떠납니다. 그래, 시장을 가야 돼요. 시장을 네, 가야죠. 시장. 그 나라에 갔을 때 시장을 가면 나라의 느낌이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시장의 생동감을 느껴볼 텐데 여러분 유럽의 시장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정말 날 것 그대로의 생동감을 느끼기가 참 최적화되어 네. 있다면 유럽은 그 재래시장도 정말 깔끔하게 우리도 요즘 깔끔해요. 왜래요? 그쵸. 네. 저희는 안 깔끔하다는 게 아니고요. 약간 뭔가 느낌이 달라요? 약간 백화점 느낌으로 오. 푸드코트 느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안 가보셨군요. 네, 시장 못 가봤네요. 그래서 둘 다 다른 느낌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시장을 가보실 건데 이 히베이라 시장도 보시면 가보면 어떠냐면요. 약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럽의 기차역 같은 느낌인데 가로로 직사각형으로 길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딱 그 중앙에 동그랗게 그 돔도 있어요. 그 시장의 건물입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제가 영상으로는 꽤 봤어요. 보셨죠. 좀 뭔가 화려하고 깔끔하고 뭐 이런 느낌. 그죠. 이 딱 돔까지 있는 시장이라니 뭔가 우리는 시장인데 돔이 있어? 건축물 자체가 이렇게 좀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독특하다라는 느낌이 느껴질 정도로 고풍스러운 외관이 돋보이는 입구로 들어가시는데 네. 여기가 뭐 채소, 과일, 기념품 없는 것 빼고 다 있어요. 독특한 점은 이 건물 안에 시장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한다는 거거든요. 히베이라가 여러분 1100년에 생긴 시장이에요. 우와. 1100년 그렇게 오래됐어요? 또 더하면 이제 엄청 오래됐잖아요. 어마어마한 역사인데 근데 사실상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워낙 옛날 시장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발길이 끊긴 거죠. 네. 리스본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와 이거 이렇게 우리 역사 오래된 시장인데 이대로 둘 수 없다. 사업자 공모전에 나섰어요. 이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자 들어와라 이렇게. 뭐 거기 없애고 아파트 짓고 이런 거 안 했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모를 했겠지만 여행 관련 잡지로 유명한 타임아웃이라는 이 잡지 회사가 2011년에 사업권을 따냈고요. 사람을 좀 끌어모을 방법을 생각하면서 재개발을 합니다. 네. 어떻게 했냐면 돔을 기준으로 전체 건물을 딱 지어서 절반은 채소나 생선 등을 판매하면서 진짜 기존의 전통시장, 상인들이 파는 전통시장을 담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완전 요즘 느낌의 푸드코트를 착 만든 거예요. 근데 푸드코트도 그냥 막 대충 하는 푸드코트가 아니고 왜 우리 전국에 가면은 되게 젊은 셰프들이 하는 핫한 맛집 있죠. 그런 집들을 싹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2014년에 오픈을 하고 화제를 엄청 모으더니 지금까지도 리스본에서 꼭 방문해야 할 음식점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공했네. 제대로 그죠. 재탄생을 시켰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운영되는 아침이랑 낮 시간대는 신선한 과일이랑 이런 것들 식자재 구매하시거나 전통시장 구경을 하시고 그리고 좀 이제 배가 고프다. 그럼 바로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푸드코트에서 이제 포르투갈의 인기 레스토랑 젊은 셰프들 막 랍스터도 있고요. 뭐 하몽 같은 그런 거 소세지도 있고 밥도 있고 트렌디한 음식들을 먹어보는 거예요. 트렌디한 걸 먹는 거죠. 넓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잘 살린 그리고 또 단순하게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 푸드코트에서는 종종 콘서트를 열거나 취미 클래스 또 하기도 하고 뭐 이벤트 장소로도 활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이기도 하니까 둘러보시면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진짜 리스본 가시면 꼭 가보셔야 되겠다. 너무 좋아요. 현재와 과거를 아우를 수 있는 곳이어가지고 만난 것도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마카오 가시면 에그타르트를 먹는데 그 원조가 포르투갈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리스본이 또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원조 중에 원조거든요. 포르투갈 중에서도 리스본이. 네, 맞습니다. 에그타르트 가게가 정말 많지만 그중에서도 세계에서 에그타르트를 가장 먼저 판매한 벨땡이라고 하는 가게가 리스본에 있어요.
1837년에 시작해서 현재 5대째 이어져 1800년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진짜 800년대에 에그타르트가 있었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빵집에 딱 들어가면 벽면 타일에 1837 딱 써 있는데 이거 보면 사뭇 대단하게 역사 그러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진짜. 그리고 줄이 사실 길긴 한데요. 안에 들어가시면은 반죽을 만드는 사람들 따로 있고 막 틀에 넣는 사람들, 네. 반죽 안에 크림을 또 채우는 사람들, 오븐에 타르트를 넣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딱 검사를 착 하시는 분들까지 끊임없이 막 기계처럼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막 그런 인형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는 재미도 구경하는 재미 쏠쏠합니다. 여기에서 하루에 무려 2만 개에서 3만 개의 이 작은 가게에서 에그타르트가 팔린다고 하는데 진짜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진짜 줄이 계속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업이다 기업. 정말 꼭 가보시면 좋겠고 에그타르트 자체가 이 빵집에서 멀지 않은 제로니무스라는 수도원에서 수녀들이 처음 만든 거라고 해요. 수녀님들이 만드신 거예요? 네. 원래는 달걀 흰자로 수녀복에 하얀 거 쓰잖아요. 머리 부분에. 그러니까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수녀복에 풀을 먹인다라고 하죠. 빳빳하게. 그래서 풀을 먹였던 걸로 달걀 흰자를 썼는데 달걀 노른자가 남잖아요. 네. 이거 버릴 수가 있나요? 아깝지. 그래서 이걸로 활용해서 디저트를 만들어 볼까 하다가 에그타르트라는 것이 나왔고 그게 시초라고 합니다. 네. 그 제로니무스 수도원에서 만든 이 에그타르트의 비법을 이 빵집에서 전수를 받아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동그랗고 작은 에그타르트 받아보시면 겉은 바삭하게 약간 페스츄리 마냥 익어서 약간 그을려진 느낌이 들거든요. 네. 한 입을 탁 베어 물기 전에 뭘 하셔야 되냐. 테이블마다 설탕이랑 시나몬 가루가 있어요. 저는 용도를 몰랐습니다. 에그타르트에 원래 뭐 뿌려 먹는 거 아니잖아요. 주위를 둘러봤더니 현지 분들이 막 그거를 이제 뿌리시더라고요. 뿌리는구나. 따라해야죠. 그래서 그 하얀 파우더 설탕 파우더랑 시나몬 가루를 톡톡톡톡 뿌리신 다음에 네. 한 입 착 베어 물면 파사삭하면서 페스츄리 빵이 먼저 부서져요. 그리고 동시에 그 속에서 아주 촉촉하고 따끈한 커스터드 크림이 쫙 하고 뿜어져 나오는데 얇은 페이스츄리의 바삭한 식감과 고소하면서도 달콤하고 계란내 나는 부드러운 크림의 맛이 동시에 딱 느껴지거든요. 네. 드셔보시면 이래서 원조구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커피도 파니까 에스프레소나 따뜻한 커피 한 잔과 꼭 같이 드셔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네, 맛있겠다 진짜. 배고파요. 그러네요. 에그타르트 일단 맛 봤고요. 그리고요. 네, 그리고 리스본에 여러분 골목을 이제 해가 집니다. 걷다 보면 어디선가 라라쇼 샤라쇼 이런 아련한 노래 소리가 나옵니다. 바로 포르투갈의 민속 음악인 파두입니다. 그때 비긴 어게인 그 포르투갈 갔을 때 네. 파두 그 들었던 거 맞아요. 기억이 나네요. 좀 오래되긴 했는데. 그 포르투갈에서 파두 공연을 보지 않는 것은 포르투갈을 안 간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할 정도로 포르투갈인들의 영혼 같은 음악이 파두이고 2011년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파두는요. 라틴어 페이튬 숙명이란 말에서 나온 그 언어인데요. 네. 대항해 시대에서 진짜 최강국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최강국이 되기 위한 과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선원들을 다 떠나보낸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 남잖아요. 네. 그때 진짜 눈물과 탄식을 표현한 노래가 이 파두라고 합니다. 되게 애전하고 서글픈 느낌이 드는데 저는 들으면서 우리나라 한이라는 정서랑 네. 비슷한 노래가 있다면 이 파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파두의 가수들은 여성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들을 선원으로 보내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데요. 파두의 집이라고 불리는 레스토랑에서 보통 무대 공연을 해요. 리스본에는 파두 국민 가수로 불리는 아말리아 로드리게스의 무덤도 있는데 아말리아 로드리게스는 가수지만 판테온이라는 이 신전에 묻힐 정도로 판테온에 네, 포르투갈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파두 국민 영웅이라고 합니다. 2018년에 JTBC 비긴 어게인 2에서 우리나라 자우림을 포함한 가수들이 가셔가지고 노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때 정말 대박인 게 이 아말리아 로드리게스의 친동생인 셀레스트 로드리게스가 공연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공연하셨을 때 그 연세가 96세셨다라고 해요. 근데 정말 이 공연도 정말 멋있었고 그리고 공연을 하고 나서 또 그 자우림의 김유나 씨가 네. 그 김유나 씨만의 우리나라 노래를 불렀는데
그 한이라는 정서를 또 많이 담고 있는 가수기도 하잖아요. 네. 그 느낌을. 그래서 그 포르투갈 시민분들이 박수를 막 쳐주시는데 괜히 감동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통 파도 공연, 파도 하우스에서 식사랑 같이 관람하실 수 있거든요. 리스본에 파도 하우스가 많이 있는데 1940년대에 문을 연 전통 파도 하우스도 많이 있습니다. 추천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리스본의 밤을 파도와 함께 마무리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자, 그럼 우리 노래 한 곡 들을 건데 아말리아 로드리게스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아, 너무 좋죠. 듣고 다시 우리 리스본으로 빠져듭니다. Não queiram mal a quem canta quando uma garganta se desgarra e a mágoa já não é tanta se a confessar à guitarra. Quem canta sempre se ausenta da hora cinzenta da sua amargura. Não sente cruz. 네. 자, 오늘 리스본 여행, 포르투갈의 리스본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뭘 추천해 주실 건가요? 네, 너무나 매력적인 리스본만 떠나긴 아쉬워서 리스본과 함께 묶어서 여행할 수 있는 근교 도시 한 곳 같이 추천해 드릴게요. 오, 좋아요. 바로 여왕의 도시 오비두스입니다. 오비두스. 네, 오비두스는요 라틴어로 성체, 성곽이라는 뜻의 오피둠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네. 로마 제국 시대에 성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역사적인 마을이에요. 그리고 근데 역사 마을 성곽인데 왜 여왕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붙었지라는 생각하실 텐데요. 네. 13세기 때 디니스 왕이 이사벨 왕비에게 소개했대요. 여기가 오비두스입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스페인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요? 그러면 나 결혼 선물로 이 오비두스 그대에게 드리리. 와. 그래서 왕비에게 선물을 하면서 역시 스케일이 다르죠. 왕비의 마을, 왕비의 도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인에게 바친 도시답게 중세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까지도 결혼식 장소로 인기 있는 곳이기도 해요. 리스본에서 버스를 타고 출발합니다. 1시간 반 뒤 도착을 했습니다. 시골 마을 어귀에 버스 정류장에 내리는데요. 네. 진짜 내리면 너무 시골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없고요. 오. 정류장도 뭐 우리 왜 그런 시외버스 정류소처럼 큰 게 아니라 그 되게 시골 마을 가면 그냥 네모나게 간이 정거장 있잖아요. 네네. 그 정거장이 끝입니다. 저는 결혼식 장소로 인기 있다 그래서 좀 화려할 줄 알았더니. 되게 소박해요. 오. 그래서 이렇게 정거장에 내려서 길을 따라 올라가면 성곽이 있고요. 성곽에 거대하게 있는 그 나무 문을 통해서 마을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네. 푸른 물감으로 그려진 화려한 아줄레주 얘기를 했죠. 하얀 타일에 그려진 아줄레주가 이 성문을 따라서 쫙 펼쳐져 있는데 네. 너무 멋있기도 하고요. 마을로 들어가면 좁은 골목길, 오래된 돌바닥길을 따라서 걸어보시면 좋습니다. 마을 담벼락 곳곳이 정말 자 때가 가득 타 있을 정도로 낡았는데요. 그 낡은 누르끼리한 담벼락에 진달래 마냥 쨍한 핑크 컬러의 부겐베리아 꽃, 그리고 쨍한 주황 빛깔의 능소화가 막 쏟아지듯이 벽면마다 장식처럼 피어 있고요. 화려하겠다. 그리고 그 돌바닥길에는 주황색 능소화가 막 꽃들이 큼직하게 네. 떨어져 있는데 너무 낭만적입니다. 소박한 마을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다정한 마을이지만 어디서 사진을 찍어도 꽃들이 만개해 있으니 인생샷은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좁은 골목길을 터벅터벅 걸으시면 양옆으로 정겨운 분위기의 작은 상점들이 늘어서 있는데요. 오래된 서점도 있고요. 엽서나 귀여운 소품을 파는 가게도 많지만 오비두스 상점에서 가장 많이 파는 것, 그리고 꼭 드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포르투갈의 특산품인 진자예요. 뭔데요, 진짜가? 진자가 체리로 만든 18도 좀 넘어가는 과일주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복분자 쫙 진하게 담근 것 같은 네. 맛인데 앙증맞은 초콜릿으로 실제로 만든 에스프레소 같이 생긴 작은 잔에다가 이 술을 담아주는 거예요. 그럼 초콜릿이랑 같이 먹어요? 네, 그래서 먼저 오, 특이하다. 달콤하고 진하지만 18도가 넘어가니까 독한 체리주를 착 먹어요. 그러면 막 목구멍이 막 뜨겁잖아요. 그러면 초콜릿 잔을 탁 드셔야 돼요. 씹어 드셔야 돼요. 그러면 술 기운이 맛있겠다. 살짝 감돌지만 마지막에 체리 향과 초콜릿 향이 딱 마무리해주면서 맛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행이 그냥 즐거워져요. 알딸딸해져. 네,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드시면서 들어가세요. 그리고 마을 입구에서부터 골목골목을 만끽하시다 보면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올라서 중세시대의 묵직함을 간직한 오비두스 아의 성 자체가 있습니다. 네. 성곽 안에 성이 있는 거죠. 1000년 전에 이 오비두스가 포르투갈에 편입되기 전에 이 도시에 살던 무어인들이 지은 곳인데요. 성벽에 올라서 성곽을 따라 걸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전 펜스는 없습니다. 좀 위험하긴 해요. 네. 근데 2명이 서면 꽉 찰 정도로 아슬아슬한 성곽이지만 이 성곽에서 탁 서서 밖을 바라다 보시면 아기자기한 오비두스 마을의 지붕도 보이지만 널리 퍼진 성곽 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푸른 들판과 밭들을 보실 수 있어요. 푸른 하늘과 함께 보시는 이 풍경 잊지 못하실 거니까 꼭 한번 올라보시길 바랍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포르투갈 다음 주에도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유진 씨. 다음 주에 만나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구성함 인정 연출 체인한 저 김아라였어요. 내일 뵐게요. 끝곡 악뮤 러블리. You know 내 스타일이 아닌 음악을 들어도 You know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먹어도 우산 없이 비가 와 홀딱 따져줘도 좋아 I love it because I love you wow. 우리 관계 디비데비를 매일 봐도 좀 같이 biggie beginning 춤추고 싶어 yeah 빌리빌리진 우리 앞 우리 옆 yeah 시기시기질도 자유로운 날 같이